네, 안녕하십니까. 형소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공소장 변경할 때,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잠깐 보시면, 당연히 구성 요건이 달라질 때는, 당연히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왜요?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미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필요한데,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 옛날에 사법제하면 나왔었는데,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요. 왜냐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요. 사실을 적시. 이거는요,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 돼지 새끼, 이런 거, 경멸적 표현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소장을 바꿔야 돼요. 명예훼손하고, 이게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법 공부했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거예요. 전과 14범 스키, 뭐 이런 거. 모욕죄는요, 경멸적 표현, 돼지 새끼, 짱깨, 이런 것들, 빨갱이, 이런 것들. 이런 게 모욕이죠. 일단 강도하고 공갈도 알아두셔야 한다. 강도는, 기억나죠? 강도는 이게 최협이야, 최협이의 폭행이죠, 최협이. 반항이 완전 곤란해야 돼요. 그럼 공갈은 협의의 폭행이죠. 반항이 곤란하면 돼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역시 공소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정이 중한죄죠. 그러면 중한죄는 당연히 중한 거는 좀 더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어권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미수 기수입니다. 기억해요. 미수 기수. 당연히 미수는 감경되지 않습니까? 형법 원칙 알고 있죠? 중지 미수는 필요적 감면. 불능 미수는요. 임의적 감면. 장애 미수는 임의적 감경. 이렇게 이제 다른 게 어쨌든 감경 면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중해지는 거죠. 미수 기수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절도 상습범이 가중 처벌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의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가중 처벌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데 허위를 말하면 가중 처벌되잖아요. 가중 처벌되니까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해야죠. 그럼 요건 좀 화이트로 밀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은 묶으시면 돼요. 묶으시면 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지워볼까요? 네,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지워버리면 돼.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 가장, 여러분, 질적으로 변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죄질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지금 고쳐야 되는데, 고의과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의과실이죠. 여러분, 고의하고 과실은 전혀 별개죠. 고의는 인식 인용이 있는 거고, 고의는 인식 인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인식이 없는 게 과실이다. 이따가 소리 하면 안 돼요. 인식 인용이 있는 게 고의고, 과실은 인식이 있거나 상관없어요. 과실은 뭐죠?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 거죠. 전혀 별개라고요. 주의 의무 위반. 그러니까 완전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을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별게 아닙니다. 살인죄하고 폭행치사죄. 살인죄하고 여기 가려졌네. 좀 이쪽으로 당겨볼까요? 네. 살인죄하고 폭행치사는 여러분, 폭행은 고의인데 치사가 과실이잖아요.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죠. 여러분, 결과적 가중범은 거기에 과실이 들어가잖아요. 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실이 일부 포함되니까 이 살인죄하고 폭행치사의 경우에는 고의과실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공소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작물보관죄를 업무상 과실 작물보관죄. 여러분, 사실은 재산죄에서 과실범을 처벌하는 유일한 사례가 업무상 과실 작물보관죄예요. 형법에서 공부하셨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과실 이 정도 좀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화이트로,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바꾸네. 화이트로 요거 지워버리세요. 업무상 과실상죄 판례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지워버리시고, 우리 지울 게 두 가지네. 요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함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수 기수인데, 야, 이건 좀 많이 나와요. 이건 별표 3개 좀 쳐줘야 되는데, 이런 미수는, 요거 다 그림 그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 행위가 있고요. 구성 요건 행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을 찔러서 죽이는 거. 이게 구성 요건 행위고, 준비 행위가 있습니다. 칼을 구입한다든가, 마트에서 칼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칼을 간다든가, 아니면 좀 잘 찔릴 수 있도록 연습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준비 행위에서 구성 요건 행위로 가는 것이고, 이걸 보시면 돼.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구성 요건 행위 일단 들어서는 걸 이걸 실행의 착수라고 하는데, 실행의 착수. 그러니까 구성 요건 행위에 들어서는 게 실행의 착수예요. 실행의 착수가 되면 여기서 미수가 되고, 완료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미수하고 기수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어째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미수에서 기수 이렇게 되는데 예비하고 미수는 전혀 별개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 얘들은 쉽게 말하면 예비. 그래서 요건 별개 행위니까 공소장을 바꿔야 됩니다. 예비하고 미수는 독립된 별개 구성 조건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비는 독립된 준비행, 이게 구성 조건이라기보다 별개의 준비행위죠.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장 병행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중요한 게 줄을 서 있는데 다 쓰셨죠? 고치시고 보신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성 조건이 달라도 잘 보세요. 구성 조건이 달라졌더라도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제일 느낌인데 축소하시를 인정하는 경우 1번 법률평가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2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다 쓰셨죠? 지울게요. 이제 지우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실이 이게 공소사실이에요. 이 공소사실인데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 법원이 보기에 이거보다 큰 걸 인정할 때 요걸 인정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기본 동일하더라도 요걸 인정할 때 이때는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거야. 지금까지 한 게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공소사실보다 보세요. 작은 걸 인정한다면 공소사실보다 작은 걸 인정하면 그럼 어차피 이걸 막는 애한테 이걸 막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어권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축소사실 인정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사실 인정하는 거야.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변함이 없고 법적 평가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변화가 없고 법적인 평가만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뭐죠? 우리는 사실을 방어하는 거지 법을 반영하죠.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는 사실을 방어하는 거지. 사실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평가 바꿀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쉽게 보고 두 개는 실질적으로 써보나 두 개는 실질적으로 느낌 오세요?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주식 공소장에서 축소사실 인정이죠. 지금 방금 봤죠. 기수에서 미수 조심해야 돼요. 기수는 미수는 작아지는 거니까 반대는 아닙니다. 미수에서 기수는 커지는 거니까 아니고 하나만 더 예비는 아닙니다. 예비는 별도의 준비행위가 아니고 이거 하나만 오셔도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미수는 별개 행위고 미수에서 기수로 가는 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공소장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기수에서 미수로 가는 것은 바꿀 필요가 없죠. 왜? 축소 사실이니까. 요거는 요건 제가 좀 이따가 모아서 몰카서 같이 해드릴 테니까 요거 일단 중간에 요거 묶어 놓으시고요. 요거는 별표 3개 쳐놓으시고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간치사죄요. 미수죄죠. 강간치사 안에 강간 들어있지 않습니까? 미수가 들어있고요. 허위사실 안에 들어있죠. 반대는 안 되는 거야. 아까 반대는 공소장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더 가중처벌되면서 작아져. 이것도 맞죠. 상습절도 절도. 이것도 아까 반대로는 안 됩니다. 반대로는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중실화에다가 써볼까? 중과실은요. 중과실 안에 실화, 과실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발표. 중과실 중실화는 중과실이고 실화 안에 과실이 들어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그다음에 최근에 판례 바뀌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다 하살표를 빼시고 여기다 빼서 연습 하나 써볼게요. 제가 심하게 적어드릴게요. 꼭 쓰셔야 돼. 뭐냐면 업무상 꼭 써야 된다. 업무상 과실은요. 우리 형법에서 중과실과 똑같다고 봅니다. 판례가 바뀌었어요. 업무상 우리가 지웠는데 업무상 과실은 중과실과 똑같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안에 단순 과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등호가 그냥 화살표라고 생각하면 돼. 업무상 과실에서 중과실 단순 과실로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어요. 왜? 축소 사실이니까. 특히 이 업무상 과실이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최근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꼭 메모해두세요. 업무상 과실에서 단순 과실로 꼭 써야 됩니다.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좀 전에 한 건 이제 정 봤는데 이건 썼다고 가정하고 이제 바꿀게요. 찍을게. 일로 오시면 이거 보이세요? 이것도 기수 미수 절도 역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수에서 미수로는 갈 수 있지만 절도에 산조에서 절도 갈 수 있지. 중앙원이. 그렇지만 절도에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미해지는 것만 되는 거죠. 요걸 뒤집은 게 아까 축소사실이에요. 뒤집은 게 축소사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축소사실 말씀드렸고, 요거 지워달라고 말씀드렸죠. 업무상 가실, 요건 이제 축소사실이 된 거야. 축소사실이 됐기 때문에 아까 지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걸 지워버리시고요. 지우고,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중요하죠. 예비, 있으면 뭐, 요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한번 뒤집은 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축소사실의 인정, 너무나 중요해요. 축소사실의 인정할 때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이 안 바뀌었어요. 사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안 바뀌었고 그냥 법적 평가만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법적 평가는 방어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평가는 법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써볼게요. 법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야. 법적 평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즉 피고인의 방어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직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횡령 배임입니다. 그럼 횡령하고 배임은 뭔가 배신했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재산상 이익을 취한 건지 제물인지 약간 요거 횡령죄하고 말해서 바꿀까요? 횡령죄에서 배임으로 인정할 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서 횡령죄하고 배임죄는 호환성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법정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작물 취득하고 작물 보관 요것도 믿으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작물죄 형법상 동일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취득하고 보관이 동일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나 얘는 가로로 묶으시면 돼. 그러나 중하게 변경될 땐 당연히 방어권의 불이익이 있으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중하게 변경할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형법 총론에서 마지막에 혹시 죄수론이죠. 죄수론. 죄수론이고 죄수론 앞에 공범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수나 공범 모두 법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일조로 볼지 수조로 볼지 이거는 법적 평가지 사실 문제가 아니죠. 상상력 경합이 대표적인 게 상상력 경합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결과만 놓고 보면 수조로 볼 수도 있고 왜냐면 하나의 돌을 던져가지고 제가 상상력 경합 노는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제 변심한 애인한테 남자가 스토커가 가서 황산을 뿌렸어요. 죽어! 황산을 뿌렸는데 그 전 여자친구가 개랑 산책하다가 개로 막았어요. 그러면 개도 뒤고 여자분도 뒤었죠. 그러면 이제 개를 다친 건 손괴, 여자분이 다친 건 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염산 투척 행위로 상해와 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된 겁니다.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결과가 두 개니까 수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다 행위가 하나니까 일조로 볼 수도 있고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법적으로는 수조로 봐요. 형법 수조입니다. 형법은 왜냐면 구성 요건이 여러 개 충족됐으니까. 하지만 처벌은 어차피 한 번 염산 뿌렸으니까 가장 중한죄로 한 번만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 경합을 처벌상 일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벌상 일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상상력 경합은 가장 대표적으로 죄수가 법적 평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바꿀 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잘 봐요. 요건 사설표가 양쪽 방향 보이세요? 이렇게 가건 또 반대로 가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건 상관없어요. 요 잘못 그린 거. 요 사설표 양방향을 바꾸세요. 어느 쪽은 상관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범도 마찬가지인데 공범도 이게 요즘에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는 사실은 이것도 애매한 법적 평가입니다.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하면 공동정범이고 돕기만 했으면 뭐죠? 그저 거들 뿐. 그럼 방조가 되는 거죠. 근데 전 이제 슬램덩크 볼 때부터 의문인데 왼손은 그저 거들 뿐. 글쎄 거들었으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방조인지 왼손이 공동정범인지 역시 법적인 평가입니다. 그저 거들 뿐이랑. 근데 왼손이 없으면 슛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거들었으니까 방조. 그래서 공동정범 방조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필요 없는데 이건 이렇게 사안에 따라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면 공소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엄밀한 세모인데 원칙과 예외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방어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어쨌든 중하게 처벌되니까요. 이럴 때는 공소장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고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하고 작물은 잘 별개 해주죠. 절도하고 작물은 뭐 축사실도 아니고 잘 별개입니다. 작물 명예훼손 모욕했고요. 강도 공갈 다 했습니다. 강도교사 다 증례물 전달죄 뭐 풀했죄 증례하고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7번 정도. 그럼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통사고 미신고. 여러분 조치하고 신고는 다른 건 아닙니까? 별개. 그렇게 그런 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범 상습범이나 누범 가중 여러분 이거 맞게 상습범 누범 중하게 처벌되는 거죠. 중하게 처벌되는 거니까 그냥 걸름만 아시면 돼. 중하게 처벌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번 방송에 불이익을 끼칠 염려가 있는 거죠. 우려가 있으니까 공소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억하시면 되겠죠. 강제집행 면탈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같은 장에 좀 다른 거예요. 강제집행 면탈하고 권리행사 방해죄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특별인데 이거는 그래도 좀 볼 필요가 있네요. 9번 정도. 어쨌든 다른 옛날 판례긴 하지만 좀 알아두시고요. 권리행사 방해 전혀 별개고 뭐 다 별개입니다. 그러면 상습범 가중 처벌되는 거죠. 상습범은 가중 처벌 잘 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쭉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되고 13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강도 전부 다 별개고요. 변호사법 위반죄 취지의 공소장 변경. 여러분들 변호사법 위반하고 공소사실은 정당하면 금품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 금 받았다는 건 약속은 별개죠. 뇌물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참 문제인데 여러분 요 15번은 표시하시고요. 15번 표시하시고 15번은 표시하시고 이게 뇌물이라면 뇌물죄는요. 뇌물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뇌물은 이게 이제 이 판례가 나오냐면 뇌물은 수수, 요구, 약속 다 들어갑니다. 약속까지 뇌물죄 들어가요. 약속까지 뇌물에 들어가는데 변호사법 위반 안 그래요. 받았다는 거하고 변호사법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요.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랑 약속했다는 건 좀 별개죠. 별개입니다. 단순 사기 했고요. 사실적시 허위사실 커지는 거죠. 일반법, 특별법. 여러분 특별법이 가중 처벌됩니다. 요거 체크할게요. 요거 이제 가장 리드 케이스죠. 형이 무거운 가중,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19번도 좀 별표를 쳐야 되는데 여러분 자 약취한 다음에 재물 취득을 그러니까 애를 유괴해가지고 애를 이제 잡아와서 전화해서 돈 내놔. 근데 돈을 안 준 거야. 그러면 자가 약취 후에 약취한 다음에 뇌물 취득은 미수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나 요구는 기수죠. 요구는 기수인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취득하고 요구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미수하고 기수는 기수가 더 크기 때문에 강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수가 더 크니까 불이익을 초래하죠.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 저는 이거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지만 물론 분석해서 취득과 요구가 별개다라고 아시는 게 사실은 정도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객관식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2차 논술형 대비하시는 거 아니니까 미수를 기술로 바꿀 수는 없어요. 기술을 미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미술을 기술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 더 커지는 건 안 된다는 거, 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됐고요. 직권으로 무거운 안 됩니다. 직권으로 무거운 것은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20번이 여러 번 기출됐죠? 여러 기출 문제인데 직권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 안 됩니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 반드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냥 기억하시고요. 더 무거운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살인폭행죄 말씀드렸고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죄 이 별개입니다. 강간하고 요건 마음씨 알까 68년 안 받을 것 같고 강간 요 판례 보네. 주거침해 강간하고요. 강간죄하고 나중에 하겠지만 강간죄하고 강제추행은 별개다.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폭행치상 폭행죄로 단죄수. 요거는 여러분 여기다가 뭐라 쓰면 그냥 써 25번에다가 뒤에 할 건데 축소사실이 경미한 경우 인정 의무가 없다. 축소사실이 한번 써보세요. 축소사실이 경미한 경우 인정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26번은 지워버리시고요. 말씀드렸어요. 26번 판례 바뀌었어요. 판례 바뀌어서 26번은 지워버리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판례 바뀐 거를 나눠드려야 되겠네. 잠깐만. 26번 지워버리시고요. 고의과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의과실 27, 28번 같은 거, 27, 28번 같은 거로 묶어주시고요. 미수예비 다 중요한 줄 섰네. 미수예비 안 되는 거. 예비는 독립된 준명이라고 말씀드린 거 복습이죠.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수 예비 업무 안 됩니다. 미수 예비 업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3번을 외우지 마시고요. 단독범을 공모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방어를 실질적 불이익을 주려면 있다고 판례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실질적 불이익을 주려면 있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3번도요. 3번 옆에다가 3번 옆에다가 여기 혹시 있으면 한번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요. 이게 그 사실은 30번하고 33번하고 34번은 그냥 그 예외적인 판례인데요. 예외적인 판례인데 여러분들 이거 30번 30번 묶으시고요. 여기다 33번 30번 묶으시고 저를 믿으세요. 33번 묶으시고 예외적인 판례고 여러분이 형광펜을 칠할 때면 어떤 거냐면 요거 피고인의 방어권자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걸 형광펜 칠하시고 여기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자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형광펜 칠하신 다음에 여기서 잠깐 끊어 펴시고요.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릴 게 어떤 거냐면 원래는요. 지울게요. 원래는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인정하는 거. 방조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공동정, 왜냐면 이거는 판례가 분명한데, 이게 이제 보라매 병원 사건인데, 보라매 병원 사건, 세칭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보라매 병원 사건은 뭐냐면, 보라매 병원에서 이제 이제 부인이 평생을 남편한테 이제 얻어맞고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넘어져가지고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를 붙이지 않으면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호흡기를 제거하는 순간이 이분이 이제 생을 놓는 순간이지. 근데 그걸 의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제 지금 연수 기능이 마비가 돼가셔가지고 강제 호흡을 하면서 일단 추이를 지켜봅시다. 뇌라는 게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지켜봅시다라고 했더니 부인이 퇴원하겠다는 얘기예요. 퇴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분을 잡겠다는 얘기죠. 이분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만류하다가 그렇다고 뭐 병원비를 병원이 엄청 많이 드는데 병원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퇴원 허가 조치죠. 결국 핵심은 보라매 사건은 의사의 퇴원 허가 조치입니다. 의사의 퇴원 허가 조치.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의사가 퇴원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퇴원 허가 조치가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의 퇴원 허가 조치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의사의 퇴원 허가 조치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부인은 살인죄입니다. 부인은 살인죄야. 부인은 부작위 살인죄죠. 아무 손 하나 안 대고 제꼈어요. 부인은 부작위 살인입니다. 의사는 퇴원 허가했으니까 자기인데 문제는 이 부작위범에 대해서 가담한 게 의사가 공동정범이냐? 어려운 문제죠. 방조냐? 여기 문제인데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해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적인 판단만 바뀌는 거지 방어권에 불이익은 안 준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병원 사건이 원칙인데 이 두 판례는 사안에 따라서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고 방조라는 점이 한 번도 언급된 적도 없고 요 편 한 번도 언급된 적 없고 요 편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방조를 생각도 안 한 거야. 의사가 그러니까 이걸 같이 방조로 인정하면 그랬어요? 방조 아니 이렇게 방어할 기회가 있었는데 방조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좀 특수한 사안이죠. 방조. 그래서 요럴 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요런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소장 필요 없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으시겠습니다. 되시죠? 이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공소장 변경 절차입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변경. 간접정범. 그 다음에 요 간접정범 방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건 심화라고 쓰죠. 마지막인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심화라고 써주시고요. 심화라고 써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항법에서 공부할 때 어떤 거냐면, 항상 공동정범하고 방조, 간접정범하고 교사, 둘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순서가 1번, 항법의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공부하니까 마치 얘들 둘이 친구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죠. 둘은 정범이라는 건 똑같지 공동 방조가 친구고 간접정범과 교사가 친구. 이거 어떤 얘기냐면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게 이제 위에 1번 형태예요. 아래쪽 형태는 갑이 을한테 시켜서 네가 너한테 시켜서 얘가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게 이제 아래쪽 형태죠. 이게 이용이면 간접정범이고 만약에 교사면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강국의 의사가 있었으면 공동정범이고 단지 거들었으면
방조가 되는 거죠. 또 이게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가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인정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병역이 필요가 없어요. 비슷하니까. 하지만 지금 본 것처럼 예외적으로는 이제 앞에 34번까지 예외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해. 간접정범에서 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간접정범에서 방조로 갈 때, 간접정범에서 방조로 갈 때는요, 요거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병역이 필요합니다. 왜? 피해를 방역수의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거죠.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심화인데, 심화야. 그런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동정범에서 방조로 갈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병역이 필요 없는데, 교가 소개된 것처럼 한 번도 방조가 언급된 적도 없다. 그럴 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번 간접정 방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소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걸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바꿔서 이거 잘 정리하고 공소장이 병역 없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의무냐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바꿔서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